며칠 전에 이제 그 보도를 보니까 무당층이 뭐 한 3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권에서는 아마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게 지지를 더 많이 받을까, 총선도 이제 있고, 그래서 뭐 여러 부분에 이제 많은 부분에 고심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저는 뭐 정치권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정치를 해본 일도 없고 평범한 시민입니다. 혹시라도 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여러분들 50보 100보 들어보시죠? 50보 100보. 그 다음에 이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정치권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이제 이런 시각도 있다, 이제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현안을 가지고 이제 지금 여야가 막 대치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뭐 법안도 있고 그런 쟁점 법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가장 최대 이슈고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야가 이제 다투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요, 일반 국민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실감한다든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현안이 그러면 뭐냐 말이죠. 현안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현안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요. 뭐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또 한일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요새 굉장히 말하자면 뭐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처럼 이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도 그렇겠지만 이제 정치권도 똘똘 뭉쳐서 이제 여기에 대응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이 원하고 있는 세 가지, 국민이 관심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 첫째 이제 민생 경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율 저하거든요. 출산율 저하를 일반 국민은 몰라도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새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시점쯤 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미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정부도 역대 정권이 뭐 계속해서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이제 막 이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우선 첫 번째 민생 경제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불효불급한 예산,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예산은 전부 줄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테면은 그러거든요. 어떤 이제 수건 사업도 있고 정부 사업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잠시 미뤄뒀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왜 줄여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세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늘려서 국민들의 세금을 계속 거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좀 줄여주는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불효불급한 것을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금을 이제 줄여준다는 것이 가령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게 세금 내는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 이제 다 느끼는 거지만은 1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지난 분기에 냈는데 이번 분기에 장사가 좀 덜 돼요. 그래가지고 한 얼마나 좀 줄여가지고 한 90만 원이나 80만 원 이렇게 내려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제가 전에 경험했던 건데
지난번에 이제 100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분기에 한 90만 원이고 80만 원을 내가 내보겠다고 하면요. 그 세무서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105만 원이나 11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령해서 이제 예산을 줄였는데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걸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이제 줄여준다는 거죠. 작년에 뭐 100만 원 걷던 거 한 80만 원만 이제 걷겠다. 이러면 이제 정부 여당도 사실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정부 여당이 안 하더라도 야당이라도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주장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지지율 오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뭐 자영업자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제 어렵다 이런 분이 많은데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무슨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래죠. 그런데 이런 그 전직을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정부가 예산을 이제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한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20만 원이든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면요. 그게 굉장히 커서가 아니고 그 국민들은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보낸다는 거죠. 정부가 아유 이거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줄여줬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불효불급한 거를 이게 하질 않고 불효불급한 사업을 안 하고 정부가 이렇게 했다. 이게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국민이 피부로 느끼면 그건 지지율을 보낼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뭐 야당한테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 이게 이제 실업 중에서 하는 얘기인데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좀 잘 되잖아요. 잘 되면은 250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영업자가. 그러면 만약에 한 명씩만 해도 250만 명이고 만약에 두 집에 한 명씩이라고 해도 125만 명이 되잖아요. 정부가 이제 추경을 하고 이래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개인 사업자든, 모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면요. 이 실업자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그 출산율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새 이제 학력 인플레라고도 하잖아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이 공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어. 그리고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제 경제 대국이 되는데 일조를 했다. 그 교육이라는 게 그거 부인할 수 없죠. 누구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옛날에는 대학 나온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지금은 이제 대학 안 나온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취직은 이제 더 어려워졌단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어떤 나라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그러나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안 가고 이제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해서 한 7년 일을 하니까 7년 일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월급이 적겠지만 이제 월급도 얼마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제 같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제 월급을 말이죠. 이렇게 같이 준다는 거예요. 같은 월급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인사고과, 그러니까 승진 이런 것도,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씩 일한 사람이 대학을 안 나왔더라도 이 일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는 모든 걸 대학 기준에다 맞추잖아요. 월급도 그렇지, 이 승진도 그렇지, 다 맞추니까 죽고 나서 하나 대학 나와야 돼. 그러니까 3억 몇 천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어려서부터요,
예를 들어서 학교 공부는 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이쪽에 뭐 취미가 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일을 하면요. 굉장히 장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굉장히 말하자면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결혼 이제 말하자면 한 10년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한 10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직장도 있죠. 거기다가 돈도 좀 있죠. 그러면 결혼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그럼 쉽잖아요. 그럼 그 쉬우면 이제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애 낳지 말래도 직장도 안정돼 있고 뭔데 돈도 있는데 애 안 낳겠어요? 애 낳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시점쯤 돼가지고 30 몇 살 먹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탄탄하고 다 좋은데 이게 공부를 좀 못했단 말이야. 중학교만 졸업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검정고시라든지 온라인으로 대학 다닌다든지 그래갖고 대학 이렇게 하는 거 졸업하는 거 이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도나 이런 교육제도, 사회제도 이런 거를 정부가 나서서 수십 년 전에 이미 했다면 지금 혹시라도 출산율 저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교육비도 그렇거든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만약에 취직해가지고 하면 교육비 얼마 안 들거든요. 근데 대학 꼭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나 3억 얼마 들어야 되는 거니까 애를 낳겠어요? 아이를 안 낳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당이든 이제 야당이든 그걸 참고로 좀 하셔서 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현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거고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일인가, 이런 거를 해야만이 비로소 이제 소위 말하면 지지율도 오르고 표로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당은 말이죠, 공약에 매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약을 그전에 이렇게 하는데 정권을 잡기 전에는 그런 공약을 했지만 공약을 해갖고 잡아보니까 현실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상황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솔하게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고서 이게 궤도 수정을 하면 돼요. 그걸 그 공약에 너무 매달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여당은 또 힘이 있잖아요. 힘이 너무 이렇게 권력이라는 게 힘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포용과 양보 같은 것 이런 것도 해가지고 상생을 하면 좋겠다. 그 야당은 말이죠. 이게 어떤 거를 요새 보면 투쟁 이런 거 하시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투쟁만 가지고는 이렇게 표로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국민이 바라는 일이 뭔가, 국민을 위한 일이 뭔가, 그러면 정책을 개발하시고, 특히 이제 수권 정당이 되려면은, 이제 그런 걸 제대로 말하자면 어떤 정책 개발을 깊이 있게 해가지고,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싸움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하셔야 뭐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임시국회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야당은 항상 국회를 열자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열어서 뭐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민생 문제예요. 민생 법안이란 말이죠. 전에 보면 맨날 졸속으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이렇게 하셔서 정말 이 법이 정말 민생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국회의원이 1년 내내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하면요. 그게 어디 가겠어요. 다 표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하셔야 결국 이제 30%의 국민들이 내 편으로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